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는 법적 책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군인이 숨졌다는 전두환의 주장도 허위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광주 남구 행암교차로가 5년째 이어지는 지하차도 공사로 출퇴근길 교통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제 자립을 돕고 돌봄 부담을 덜어줄 창업지원 사업장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 간부들이 조합에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별도의 실업급여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는 책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군인이 숨졌다는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출간되자마자 비난을 받았습니다.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거나 계엄군 헬기 사격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심 법원은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전두환이 허위 주장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들 전재국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5.18 단체 4곳에 각 1,500만 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회고록에 쓰인 내용이 왜곡됐음을 인정하며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의 관심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숨졌다는 전두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신군부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자위권 발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숨진 군인이 계엄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걸 봤다는 다른 공수부대원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며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5.18 단체들의 법인으로서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무기징역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회고록을 낸 전두환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시도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는 창업지원 사업장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스마트팜을 창업했는데 농산물 생산과 교육은 물론 판로 개척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한 LED 조명 아래 초록색 식물이 성장하고 있는 실내 농장. 위생복과 위생모를 쓴 남녀가 다 자란 수경작물을 수확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업주가 돼 직접 식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스마트팜 창업 사업장 가치만두소입니다. 발달장애 자녀와 가족이 함께 모여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식물 재배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이거는 지금 직무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직접 이렇게 한 달 동안 저희가 지금 실습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만두소에는 발달장애 자녀와 가족으로 구성된 5개의 사업주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팜에 관련된 창업 교육과 기술 개발, 멘토링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입주 사업주들은 매년 17톤가량의 식물을 생산해 9천만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2년 동안의 창업 교육이 끝나면 독립을 해야 하는데 독립 후에도 정부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돌봄도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스마트팜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거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과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아마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3.2%로 장애인 고용률 평균인 34.9%보다 낮습니다. 근속기간도 3년 10개월로 장애인 평균 근속기간인 6년 11개월의 절반 수준입니다. 가치만두소 특화사업장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두 계절이 공존하는 듯한 요즘입니다. 한낮에는 덥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서늘하죠. 오늘 광주의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직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바람은 오늘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잦아들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관문인 남구 행암교차로 일대는 벌써 수년째 교통지옥입니다. 효천 지하차도 공사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지연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로 정해진 공사 기한이 이번엔 잘 지켜질지 여전히 걱정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남구 효천대로의 지하차도 공사 현장. 나주와 광주를 오가는 차량들이 마치 기성기경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차량 행렬에 출근 시간 마음이 바쁜 운전자들은 불편을 하소연합니다. 저 광주대에 있는 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원래는 얼마 정도인데요? 10분 안에는 안 걸리겠죠. 30분 이상 막혀요? 이쪽 좀 많이 불편하죠. 차들도 위험하고 차도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출근길에 힘들어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날림과 참기 힘든 소음 탓에 마을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공사하니까 먼지도 많이 날리고 신호등 이용할 때 차들이 신호 잘 안 지키는 것도 있고 소음도 심하고 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국도 1호선 구간인 광주 남구 행암 교차로를 통해 나주와 목포 등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6만 7천여 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8차선이었던 도로가 5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교통 정체가 극심해졌고 공사도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공사 주체인 LH는 당초 2019년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잦은 민원과 자연재해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8년 초 효천지구 일대 주민들이 도로 높이를 낮추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해 한 차례 설계 변경이 됐고 공사장 주변의 화훼단지 상가에서 영업이 방해받고 있다며 집회를 열면서 공사는 또다시 늦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내린 집중호우도 공사를 지연시킨 이유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2번 정도가 연기가 됐었죠. 내년 4월까지. 근데 그 사유가 민원이랑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 지연. LH 측은 내년 4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지하차도 구간을 임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 남구의회는 효천 택지 개발이 모두 완료됐는데도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이었던 행암 교차로 개선 공사를 LH가 무성의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 관련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합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 씨와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성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동 3, 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조 씨는 가격을 부풀린 조경용 나무를 구입해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3구역 사업을 마친 뒤 자녀 입주 세대인 보류지 2개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학동 4구역 시공사와 하청업체,
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징역 금고형의 집행유예, 감리자와 하청, 재하청 업체 관계자는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 서구의 모 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에도 대리수술이 드러나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1심에서 최대 집행유예 3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잠금 장치 없이 놓여있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길가에서 잠금 장치 없이 놓여있던 자전거 한 대를 훔친 혐의로 지구대 소속 50대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인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 간부들이 노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중으로 실업급여를 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금 한 푼 없이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 일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수지부에만 최소 20명의 노조 간부가 총 1억 1천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수산단 등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임금 교섭이나 파업이 이뤄지는 2달여 동안 분회장 등 플랜트 노조 간부들은 본업을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간부들은 노조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데도 마치 실업 상태인 것처럼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까지 이중으로 받아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지부 7명의 노조 간부도 수년여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급여 한 푼 없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노조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파업을 결정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땀 흘려서 그걸 외칠 때 우리들은 수입이 없어요. 전혀. 영원인데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거기다 실업급여까지 챙기니까 오히려 득이 아닙니까? 우롱당한 거죠. 기망당하고. 수년간 수십 명이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에 일각에서는 노조 차원에서 알고도 눈 감아준 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시상근도 월급을 나가면은 4대 보험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지부는 임시 상근직 간부들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행이었다며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플랜트 노조 여수지부는 부정수급은 조직이 아닌 일부 노조원의 일탈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법 준수를 외치는 노동조합이 거꾸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요즘 목포 시내에서는 유난히 택시 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면서 택시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늘어난 것도 이유지만 임금 체불 갈등 등으로 50여 대의 택시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백년대로입니다. 낮 시간이지만 택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간에는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하당 쪽에서 평화광장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택시가 굉장히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니는 부분이 많았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택시 이용률이 줄자 택시 기사들이 떠났고 그 결과 운행하는 택시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에 등록된 택시는 현재 법인 택시 577대와 개인 택시 923대 등 1,500대. 택시 기사들이 떠나자 9개 택시 회사들이 잇따라 부분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22%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실제로 2019년 811명이던 목포 지역 법인 택시 기사는 올해 5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해가지고 법인 택시 기사들이 이제 솔직히 많이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뭐 여기 알다시피 그 뭐지 배달로 많이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2019년 이후에는 거의 휴업이 없었어요. 법인 택시도. 근데 지금 휴업이 많고 기사들도. 이런 가운데 일부 택시 회사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로 50여 대의 택시가 가압류되면서 운행을 멈춰버렸습니다. 저녁 시간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목포시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대에 수소에너지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될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부터 최종 기술 상용화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소는 독일과 한국의 현지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기술, 경제, 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연구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자협회와 중국 총영사관은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 상호 보완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만큼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상호 이해 폭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중국 총영사관은 광주 전남 지역 언론인들이 중국에 방문해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비 340억여 원 등이 투자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테스트베드가 전남에 구축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가 기준 데이터 확보와 시험 실증을 위한 종합 테스트베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가 오는 2024년까지 고흥 항공센터와 비행시험 공역 일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1단계 개활지 테스트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스카이웍스 에어로틱스 등 국내외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 계절이 공존하는 듯한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게 느껴지다가도 한낮이면 정말 덥죠. 오늘 광주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20도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출발하는데요.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차가 많이 나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다소 지나고 있지만 오늘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이 바람은 오늘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잦아들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도 2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30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